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미국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좀 세게 올라갔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일단 제가 명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절 전에 빠지게 되면은 올라오는 경우들이 조금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 전에 만약에 올랐다면은 사실은 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은데 지금까지 지켜본 결과 명절 전에 조금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뭔가 기대를 하지 않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우려감들이 뭔가 다시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볼장 다 본 거 아니냐, 더 이상 걱정할 게 뭐 있냐, 이젠 가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게 이제 상승의 발단이 될지 발판이 되어줄지 아니면은 하락하는 과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명절 이후에 크게 한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저는 안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추세 돌파와 함께 쌍바닥 형태를 그려내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당분간 상승세가 나온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증거와 힌트, 어떤 모양새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내려갈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맞는 거지, 내려갈 겁니다, 무조건 내려가야 돼,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그것도 문제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은 열려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아마 28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제 명절이 지났고 딱히 이제 쉬는 날은 없고, 그 말은 이젠 갈 길 가야 되는 거죠. 시간이 딱 흘러가게 되면 방향이 나오게 될 텐데 아마 이번 달 말쯤 되면은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FOMC라든지 이런 것들 열리게 되면서 금리가 어떻게 움직여질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더 안도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위로 솟구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너무 억측을 하시거나 과한 예측을 통해서 베팅을 하는 것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방향을 보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좀 한 박자, 두 박자 느리게 투자하는 것이 맞는 거지, 굳이 그거를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베팅 넣었다가 떨어졌을 때 손해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과하게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사시면서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거나, 또는 무조건 몰빵해야 돼 하면서 주식에 몰빵해서 상승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둘 다 도박하는 사람인 거지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반반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장이 세다 보니까 올라오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코리아 SE부터 해서 지금은 상한가에 6종목이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지고요.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28개나 되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된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포인트, 공통점을 찾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그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 자원 광물 개발부터 해서 자동차, 바이오, 보안 관련주, 약간 소외도 당했던 기업들 뿐만 아니라 가벼운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정리매매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재무제표가 별로 좋지 않거나 또는 너무 이상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푹푹 빠지고 있다는 점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일단 ST큐브입니다. 과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생각이 들죠. 사실 이 기업도 재무로 본다면은 좋은 기업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자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상한가는 같지만 급락의 이제 급등을 부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죠. 물려 계셨던 분들은 사실 이 타이밍에 탈출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내일 상한가 바로 풀릴 수 있으니까 바로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바라보시자 라는 전략 드려보고요. 코리아 SE는 오늘 힘 좀 빠진 것 같아요.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린 것만으로 본다고 했을 때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작용한 건 아닐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매도의 힘이 나오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꼬리를 달 만큼 이렇게 밑으로 쭉 밀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거 내일 바로 이제 상한가가 풀리거나 내일은 이제 급락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파맵신입니다.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상한가 가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정, 그러니까 뉴스 좀
주식 캘린더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항암, 면역 항암제라든지 항암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행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튀어 오르고 있다라는 점, 바닥에서 튀어는 오르고 있으나 이거 뭐 좋다고 말하긴 좀 그렇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이 기업도 상당히 위험한 기업이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다고 해서 따라 붙거나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매출이 0인 기업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도 이번 상승세가 좀 강하게 올라온다면, 한 5천원까지 올라온다면 빠르게 정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예선테크입니다. 예선테크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 포르쉐 관련 기업으로 또 역시 여전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포르쉐가 상장된다고 해서 예선테크에 엄청나게 수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테마주거리가 없을까?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먹거리 찾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먹을 거리 없으니까 나무 뿌리를 캐가지고 끓여 먹고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그냥 허접스러운 종목들도 튀어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따라갈 필요가 없고 굳이 뭐 욕심 부릴 필요는 전혀 없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모라는 기업도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이 철수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하게 될 때 데모 이 기업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택도 아닌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기업도 뭐 굴삭기 뭐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 해서 뭐 건설 쪽으로 엮일 수는 있으나, 사실 이걸 가지고 뭐 주택 긴급 복구한다고 해가지고 데모라는 기업이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나 I love 데모 우리 와가지고 재건 좀 해줘 뭐 이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런 잡주들이 뛰어오르고 있다라는 현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도 품절주다 보니까 갖고 놀기 좋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갖고 놀고 있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도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뭐 일단 이 기업도 사실 올라올 이유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올라왔어요. 뉴스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도 아마 포르쉐 관련 기업으로 엮여서 올라온 것은 아닐지. 일단 주식수는 좀 있지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갖고 놀기엔 좀 나쁘지 않았다.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으로 엮여 있다라는 거 봤을 때 일단은 뭐 딱히 뚜렷한 이유가 없어서 사실은 뭐 때문에 올라왔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포르쉐도 아닌 것 같고, 스펙 상장 입성으로 코스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처럼 있다 보니까 급등한 게 더 가는 거 아닌가 하고 사는 개인들의 그냥 투기 매수세 뭐 그런 것들이 좀 엮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좀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사실 이렇게 급등한 거 보면 사람 눈이 헷가닥하고 돌아가는 게 맞아요. 20-30%만 급등하면은 와 저걸 샀으면 내가 돈을 얼마 벌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사실 내 계좌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한 욕심이 과한 어떤 손실을 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급등주는 사실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급등하면 좋은 거지, 급등한 걸 굳이 사가지고 급등을 더 하길 바라는 건 조금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시장이 좀 이렇게 먹을 거리가 없다 보니까 아무 잡주나 끌어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최근에 저점을 이렇게 무너뜨린 현상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거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 결국 추가 하락을 하고 싶어 하는, 추가 하락을 원하는 그런 모양새다. 지난번도 이렇게 있잖아요.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가 반등 나오면서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 지난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도 저점을 무너뜨려 놓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밑으로 쏟고 떨어지는 저런 현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 반등에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명절 잘 보내시고 난 다음에 첫 시작이 이렇게 반등이라서 기분 좋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조금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고 조금만 조심스럽게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